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날좀바이오 38번째 시간입니다. 부산은 지금 비가 막 내리는데요. 저 뒤에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혹시 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속설 중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하얘지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빠진다.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이거는 탈모인들을 2번 죽이는 농담이니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하얗건 머리가 많이 빠졌건 간에 머리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농담이냐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어저께 나온 네이처에 실린 기사인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아주 뜨겁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에서 아주 길게 인터뷰까지 실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네이처에 논문이 실리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에선 조용하죠. 근데 어저께 연합뉴스하고 뉴스원이라는 그런 통신사에서요. 이거를 이제 번역해가지고 소개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틀리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기사를 보신 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획기적인 발견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어저께 나왔던 그 네이처의 논문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자라면 꼭 자기 연구 성과를 싣고 싶어하는 논문이 3개가 있거든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렇게 3개가 가장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네이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이처는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그런 주간 잡지입니다. 매주마다 한 20개 정도의 논문이 실리는데요. 어제 나온 이 머리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는 논문은 그 중에도 가장 각광을 받는 이번 주 나온 논문 중에는 하이라이트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머리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움직여라. 이런 게 정설이었는데요. 그동안의 이런 정설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그런 연구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뇌를 많이 쓰는 게 좋다. 그런 게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머리를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쓰긴 쓰는데 이제 한 군데다 쓰는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의 활성화는 굉장히 높은데 빨리 죽는다. 이런 거를 몇 년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논문 역시 네이처에 실렸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버드 의대 연구팀인데요. 이제 외국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뇌조직에서 여러 유전자를 쭉 검사를 한 겁니다. 이 유전자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쭉 모아봤더니 80세 이전에 죽은 사람의 뇌하고 80세 이후에 죽은 사람의 뇌가 확연히 그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이제 밝혀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REST, 공교롭게도 이제 레스트라고 읽히죠. 그 레스트라는 어떤 전사인자인데요. 이게 확연히 다르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레스트라는 유전자의 발현이 높고 빨리 죽은 사람은 이 레스트라는 유전자의 발현이 낮더라 하는 거를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연구를 한 거를 이 상관관계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은 레스트가 높고 좀 빨리 죽는 사람은 레스트가 낮다. 이런 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원인 결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인 결과 관계를 증명을 하려면은요, 레스트를 높여줬을 때 오래 사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해보기는 어렵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요. 그래서 장수, 노화 이런 거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게 예쁜 꼬마 선충이란 게 있습니다. 회충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생물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명이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쉽고 또 전체 유전자가 다 밝혀져 있거든요. 예쁜 꼬마 선충의 이 레스트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높여봤더니
이 수명이 쭉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좀 오래 사는 그런 꼬마 선충의 레스트를 낮게 했더니 수명이 확 짧아지더라. 이제 그런 거를 밝혀내서 뭐 사람에서는 실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 레스트 유전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수명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논문을 실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레스트 유전자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집으로 치면 두꺼비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두꺼비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집에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전제품들에 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켜고 끄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외출을 할 때 한 번만 딱 누르면 집에 있는 전원이 다 차단되는 그런 버튼이 있죠. 요즘 아파트에는 그게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 두꺼비집이란 게 있어서 그걸 열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 두꺼비집하고 마찬가지로 뇌 속에 있는 그런 전원을 한꺼번에 꺼주는 게 레스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뇌의 활성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뇌의 활성도가 쭉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또 알츠하이머 병에 잘 걸리지도 않는다. 이런 게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미인 박명 또는 천재들은 요절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차르트라든지 뭐 이런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안타깝게 일찍 죽잖아요. 그게 너무 열심히 작곡을 하고 건강을 안 돌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뇌에서 레스트의 활성도가 매우 떨어져서 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명이 짧아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재들 중에 우리말로는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하고 또 반대로 아주 우울한 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뇌의 활성도를 조사해 보면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울증 환자들은 수명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뭐 천재가 아니거나 또는 조울증에 걸리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이 뇌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뇌가 좀 꺼져 있느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이제 제가 많이 보는 환자분들은 유방암 환우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이제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불안해지면 이 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비활성화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걱정을 또는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계속 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스트 단백질이 떨어지고 뇌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이 있어도 일단 푹 자고 오늘 고민은 내일 해결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길이겠습니다. 뭐 네이처는 아니지만요, 지난달에 PNAS라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잡지입니다. 미국 학술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인데요. 거기서 세 가지 약을 먹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쥐였는데요. 수명이 한 50% 길어진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약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상용화돼서 다른 병에 쓰는 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리튬은 이 조울증 환자들이 먹는 약입니다. 특히 조증,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활발하게 뇌를 많이 쓰는 그 조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 이 리튬을 쥐한테 먹였더니 수명이 한 15% 정도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 레스트 단백질을 뭔가 조절해서 수명을 길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하버드 연구팀이
밝혀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레스트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수명하고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유전자는 뭐였냐 하면요, 폭소라는 거였는데요. 이 폭소라는 유전자가 어디에 관여하냐면요, 인슐린.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 인슐린에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폭소입니다.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장수한다. 이거는 그동안 과학계에서 오래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실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슐린이 적게 나오려면 밥을 적게 먹어야겠죠.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길이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장수의 비법이었는데요. 이번 하버드 연구진들이 이 레스트하고 폭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트가 활성화돼서 뇌의 활성화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혈당이 들어와도 이 인슐린이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그널, 그 인슐린 시그널에 이 폭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PNAS라는 논문에 3가지 약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슐린 반응을 떨어뜨리는 라파마이신이라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점점 쭉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들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레스트 단백질을 높여주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스트 단백질을 높여주는 약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동양에서는요,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도 많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뇌의 활성화를 끄는 그런 것들이 있죠, 동양에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참선이나 명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선이나 명상은 결국 뇌 속에 잡념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잡념이 있다는 거는 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잡념을 끄는 연습이 참선이나 명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활성도가 쭉 떨어지니까 수명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비구나 비구니 스님들이 모든 직종에서 가장 수명이 높은 분들인데 그동안 왜 그랬는지 잘 몰랐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채식 위주로 드셔서 그런가 했는데, 외국의 그 많은 채식주의자들이나 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도 월등히 그 평균 수명이 긴 겁니다. 그건 아마도 참선의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뇌의 잡념을 없애주면서 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듣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클래식 음악 듣기죠.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 것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온 그 네이처 논문을 요약을 해보면 뇌의 활성도가 높은 사람은 수명이 짧고 뇌의 활성도가 낮아진 사람은 수명이 길다고 했는데, 이 뇌의 활성도라는 게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는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짧고, 뭐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뇌의 활성도가 올라가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뇌가 편안한 사람,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뇌를 쓰고 싶을 때만 쓰는 사람들은 마음도 편안하지만 수명도 길어진다. 이런 연구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걱정 내려놓으시고 좀 마음을 자기가 챙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